설마 보증보험 안 돼도 뭔 일 있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을 했었고요. 세입자분들도 다른 일 때문에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지만 집주인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느낌이 좀 이상해서 알아본 결과 전세 사기를 당한 거구나.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을 모시고 인터뷰 형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는 전화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담을 마친 상태고요. 어떻게 피해를 당하게 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면 되는 건지, 그 해결 방법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나이는 31살이고요. 프로그래머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전세 사기를 당했구나 생각이 드신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같은 건물에 다른 세입자분이 계셨었는데 나가셔야 되는 시점에 돈을 못 받고 3개월을 연장을 하셨다. 집주인과 협의가 된 걸로 알고 계셨는데 3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세입자분들도 다른 일 때문에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지만 집주인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그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해서 알아본 결과 전세 사기를 당한 거구나 라고 그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계약하고 입주하시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알게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2023년 6월 1일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요. 추석 연휴 전날에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태가 빌라인 거죠? 네, 한동 빌라입니다. 다세대 집합 건물입니다. 네.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 네, 5월 31일까지입니다. 가지고 보증금은 금액을 여쭤봐도 될까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1억 3천입니다. 보증보험에 혹시 가입이 되어 있으신지? 중개인 분께서 보증보험에 대해 여쭤보니 이 집이 안 될 수도 있다. 집주인하고 이제 컨택을 해서 알아보셔라 라고 해서 설마 보증보험 안 돼도 뭔 일 있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을 했었고요. 건물 단톡방에 이제 세입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 누구는 보증보험을 신청을 했다 이런 말들을 듣게 돼서 집주인한테 저도 연락을 해봤는데 집주인이 법인 건물이고 공동등조당이 잡혀 있어서 안 된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셔서 신청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전체 세대를 상대로 공동담보가 걸려있는 게 문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공동담보 금액이 얼마나 걸려있나요? 20억 4천이 공동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세대에 대한 매매가는 당시에 뭐 얼마고 공동담보는 얼마가 걸려있으니까 이게 안전하다 뭐 이런 설명을 들으셨나요? 계약할 당시? 중개인의 말씀은 건물가액이 한 40억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저당이 잡힌 20억 4천에 대해서도 은행에서 120%, 뭐 130% 이렇게 잡은 거라서 이거보다 실제로 적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핸들링이 가능한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집주인이 현재 주변에 건물을 몇 개 더 가지고 계셔서 문제 없이 잘 나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지시나요? 같이 협의를 해본 결과 비슷한 컨디션에 주변 시세가 한 세대가 한 평균 2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저희가 11세대라 22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경매가는 이거보다 낮아질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40억이라는 매매가 자체는 많이 부풀려진 금액이겠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호실 매매가가 평균 2억 원 가량 수준인데 인사를 걸게 되면 진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가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거의 남는 돈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경매가 넘어가면 특히나 이런 다세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낙찰가가 많이 떨어져요. 현실적으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에서 자기 채권을 먼저 다 회수하고 나면 낙찰대금에서 배당 요구를 한다고 하셔도 전세 보증금의 많은 부분을 못 찾으실 확률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선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실까요? 선임을 하면은 편리하기는 해요. 민사, 형사 과정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건이 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돈을 100% 찾아올 수 있는 건이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었었잖아요. 6월부터. 네.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꼭 필요한 순간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혼자 진행을 하시면서 상담비 정도 소비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혼자 팔로우업을 하다가 소송을 무조건 해야겠다 아니면 집주인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그 배후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공인중개사라든지 브로커라든지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고소를 해서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확장되고 법률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소송을 원하시면 그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되고
현 상황에서 뭐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그냥 지급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을 받아두시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고 경찰에 고소하시는 정도는 사실은 혼자 하셔도 크게 어렵지도 않거니와 굳이 변호사 선임비까지 들여서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제가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죠. 집을 직접 내가 낙찰을 받아서 소유자가 될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우선 매수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법에 따르면. 그 법을 적용을 받으려면 피해자로 일단 인정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센터에 피해자 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빨리 밟으셔서 피해자인 걸 인정받고 우선 매수 청구권을 이용해서 직접 낙찰을 받는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 계속 사시면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배당 요구는 해야 배당표의 순서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뭐 낙찰 대금에서 순서대로 쫙 빼가고 남는 돈이 있으면 우리한테 배당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을 고려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엄청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딱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한 5년 전만 해도 전세 사기로 고소를 하면 이걸 왜 형사로 고소를 했어요? 민사로 알아서 할 것이지 라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대대적으로 아주 악질적으로 이렇게 사기를 친다는 게 너무 입증이 돼서 경찰에서도 법원에서도 모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집행 권한이라는 걸 받아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받아놔야 집주인 앞으로 뭐 다른 건물도 있다면은 거기서 떨어지는 뭐라도 있으면 내가 이걸 가지고 압류 추심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찾아올 수 있는 돈이 작더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순 채권자로 계시면은 바로 압류 추심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민사는 진행하셔야 되고 네. 형사소송은 형사 고소를 해서 내가 피해자라는 걸 인정받는다는 게 하나의 큰 의미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꼭 이 집주인 본인뿐만 아니라 뒤에 이걸 같이 공모한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인정이 되면 공인중개사 협회 측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과실 또는 사기를 쳤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형사 고소를 해야 밝혀지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집주인이 A라면 뒤에 뭐 공인중개사 B, 컨설팅회사 C, 브로커 D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엮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부 합의를 하는 쪽으로 변제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실제로 진행을 한 사건 중에 고소를 빡세게 해서 뒤에 있는 다른 세력들이 연락이 와서 실제로 전액 변제가 된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소를 꼭 하셔라 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하더라도 별로 큰 손해는 없잖아요. 고소장 내는데 돈 안 들고요. 민사소송 하는데 뭐 인지대 송달료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되고 민사는 네. 고소는 그냥 고소장 인터넷에서 양식 받으셔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제출만 하시면 되거든요. 안 하실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소장을 접수한 상태에서도 그런 전원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도 할 수도 있죠. 규모가 너무 크면 사실은 좀 자기들도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감당이 안 되니까. 네. 근데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변제를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전체는 못 갚아주겠는데 3천만 원 줄 테니까 나는 빼줘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그거라도 우리는 현금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럼 혹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무혐의 처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을 경우 다시 혹시 재심이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안 돼요. 끝까지 갔을 경우에는 민사는 중도에 소치한 경우에는 다시 하실 수 있고 형사 고소는 재고소가 안 돼요. 일단은 벌어진 일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요. 사기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면 전세 사기 대규모로 치잖아요. 그 피해자 중에 변호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성인들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면 가장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이유가 내가 왜 바보같이 그랬을까 하는 데에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거든요. 왜냐면 내 잘못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은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 해야 될 일만 정리하시고 이제 머리를 차갑게 식히시고 하시면 되고 여기에 너무 골몰하시면 안 좋아요. 이거 해결되는데 2, 3년 정도 걸려요. 보통은. 네. 짧게 잡아도 1년 이상은 보셔야 돼요. 엄청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내 인생에 한 70대 1, 2년간은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기간인데 이 기간이 피해자분들이 나중에 다 돌이켜보면 그 기간에 기억이 없다 그러세요. 계속 이거에 대한 걱정과 여기 팔로우만 하시느라고 인생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건 요거대로 분리해서 어느 폴더에 딱 집어넣어서 필요한 순간에만 폴더를 열어보시고 네. 나머지 생활을 하실 때는 폴더를 꽉 잠궈 놓으시고 다른 데에 집중하시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